안녕하세요. 심리학 박사 치타입니다. 오늘은 참 신기한 인간들을 관찰했어요. 이 인간 퇴근 직전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급한 일을 맡깁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왜 거절을 못할까요? 제가 연구실에서 지켜보니까요. 이런 인간들 정말 많더라고요. 친구 부탁도 못 거절하고 부모님 잔소리에도 그냥 고개면 끄덕이고 심지어 길거리 호객행위도 못 피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좀 다른데요. 착한 게 아니라 뭔가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병리적 이타주의. 영어로는 pathological altruism. 뭔가 거창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남 돕다가 내가 망가지는 것. 자기 손해인데도 멈추질 못해요. 중독이랑 똑같아요.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은 거 알죠? 그래도 못 끊잖아요. 거절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그래서 또 네 하고 말아요. 그럼 잠깐 불안이 사라져요. 이게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뿐이에요. 착한 척하는 거죠, 솔직히. 상대방 기분을 통제하려는 욕구. 내가 잘해주면 날 좋아하겠지? 이런 숨겨진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부탁만 더 늘어나죠. 결국 당신만 지쳐요. 이상하지 않나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만 힘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착함을 중독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현상 관찰이었어요. 거절 못하는 건 착함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려는 중독 반응이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당신이 나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이건 뇌의 문제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뇌가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과학적으로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2003년 한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님. 이분이 천재적인 실험을 했죠. 이름하여 사이버볼 실험. 게임처럼 생겼어요. 컴퓨터로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참가자는 fMRI 기계 안에 들어가요. 뇌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거죠. 처음엔 다 같이 공을 주고받아요. 즐겁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플레이어들이 공을 안 줘요. 참가자만 빼고 둘이서만 놀아요. 완전 따돌림이죠. 그 순간 뇌에서 뭔가 켜집니다. 전대상 피질, 전뇌 섬엽, 영어로는 엔테리어 인슐라. 이 부위들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 부위가 뭐냐면요. 손가락 뱄을 때, 뜨거운 물에 댔을 때, 그때 켜지는 부위예요. 맞아요. 신체적 고통 부위입니다. 뇌는 구분을 못해요. 사회적 거절이랑 칼에 베인 것 똑같이 아프다고 난리쳐요. 그래서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진짜로 아프니까요. 뇌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위험해, 도망쳐. 이게 과학이에요. 재밌는 후속 연구도 있어요. 타이레놀 드셨나요? 진통제 있잖아요. 그걸 먹고 따돌림을 당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덜하대요. 진짜고요. 물리적 고통이니까 진통제가 먹힌다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상사한테 혼났으니 타이레놀 먹어야지.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뇌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수십만 년 전 인간은 무리 없이 못 살았어요. 혼자 쫓겨나면 사자밥이죠.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생존 위협인 거예요. 뇌는 아직도 그때 버전이에요. 무리해서 쫓겨나면 죽는다. 그래서 광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착한 척을 하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1번 싸운다, fight. 2번 도망간다, flight. 3번 얼어붙는다, freeze. 학교에서 배웠죠? 근데 답이 하나 더 있어요. 트라우마 전문가 피트 워커가 발견했죠. 4번 굴복한다, fawn. fawn은 뭐냐면요. 비위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어린 사슴이 꼬리 흔들듯이 상대방 기분 맞춰주는 거죠. 이게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화를 잘 내셨어요. 때리진 않지만 말로 억압했죠. 넌 왜 느 모양이야? 내 말대로 해. 그럼 아이는 배웁니다. 내가 말 잘 들으면 안 맞아. 비위 맞추면 안전해. 이게 뇌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경회로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누가 부탁하면 자동으로 네 하고 튀어나와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계의 자동 반사입니다.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전두엽,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평도체가 먼저 반응해요. 위험해, 빨리 비위 맞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먼저 반응한 거예요. 이 인간들 보면 참 안쓰러워요.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존 모드에 갇혀 있는 거죠. 트라우마는 기억나지 않아도 몸은 기억해요. 신경계가 기억하는 거예요. 저번에 거절했다가 혼났잖아. 이번엔 착하게 굴자.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요. 자, 이제 좀 뼈아픈 얘기할게요. 로버트 글로버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죠. 제목이 No More Mr. Nice Guy. 착한 사람 그만하기예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있어요. 숨겨진 계약, covert contracts.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모르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은 친구 부탁을 다 들어줬어요. 밤늦게 공항 픽업도 해줬고 이사도 도와줬고 힘들 때 위로도 해줬죠. 마음속으로 계약을 맺어요. 나는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넌 날 소중하게 여겨야 해. 내가 힘들 때 와줘야 해.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당신 전화를 안 받아요. 나 바빠, 미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오죠? 배신감, 억울함, 분노.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게 바로 계약 위반이에요. 근데 웃긴 건요. 친구는 계약서에 사인 안 했어요. 애초에 계약이 없었던 거죠. 당신 혼자 계약 맺은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조건 없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건이 숨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건 거래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모르니까 당신만 상처받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래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통제 욕구가 강한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날 좋아할 거야. 이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거죠. 물론 본인은 몰라요.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뒤집어 보면요. 상대방 감정을 내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넌 날 사랑해야 해. 이게 말이 돼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교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찢어버리세요. 난 조건 없이 줄 거야. 네가 날 좋아하던 말던. 이렇게 못하면요.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상대방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혼자 기대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 2000년에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들을 모았죠. 그리고 촌스러운 티셔츠를 입혔어요. 베리 매닐로우 얼굴이 박힌 거. 80년대 가수예요. 진짜 촌스러운. 그 상태로 교실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리고 물었어요. 몇 명이나 네 티셔츠 봤을 것 같아? 참가자 답변. 절반은 봤을 거예요. 50%. 실제로는요. 23%만 기억했어요. 절반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조명 효과, 스팟라이트 이펙트. 우리는 착각해요.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실수하면 다 볼 거야. 근데 사실은요. 아무도 안 봐요. 다들 자기 일로 다 봐요. 당신이 거절했다고요? 상대방은 5분 뒤면 까먹어요. 아, 그래?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끝이에요. 근데 당신은 밤새 뒤척여요. 내가 거절해서 상처받았으면 어쩌지? 나 때문에 기분 나빴을까? 상대방은 벌써 치킨 먹고 있어요. 당신 생각 안 해요. 잔인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요. 거절해도 괜찮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정리해볼까요? 1번. 거절은 진짜 아파요. 뇌가 물리적 고통으로 인식해요. 2번. 펀 반응은 생존 본능이에요. 의지 박약이 아니에요. 3번. 숨겨진 계약은 당신만 맺은 거예요. 상대방은 사인 안 했어요. 4번. 조명 효과는 착각이에요. 아무도 당신 거절 신경 안 써요. 자, 이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책이 필요하죠. 알려드릴게요. 뇌 회로를 어떻게 바꾸는지 과학적인 방법으로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뇌는 바뀔 수 있어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절 못하는 뇌도요. 훈련하면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노출 치료예요. 공포증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거미 무서운 사람한테 처음엔 거미 사진 보여주고 그 다음엔 영상 보여주고 나중엔 진짜 거미 만지게 해요. 거절도 똑같아요. 아주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레벨 1. 점원 추천 거절하기. 이거 어때요? 아니요, 괜찮아요. 끝. 레벨 2. 친구 전화 나중에 받기. 바로 안 받아도 돼요. 30분 뒤에 걸면 돼요. 레벨 3. 작은 부탁 거절하기. 이거 좀 봐줄래? 지금은 어려워. 미안. 이렇게 하나씩. 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거절해도 안전하네? 세상이 무너지지 않네? 상대방도 괜찮네?
이게 쌓이면요.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줄어들어요. 전대상 피질도 덜 활성화되고요. 쉽게 말하면요. 거절이 덜 아파지는 거예요. 근육 키우는 것처럼요. 처음엔 아령 5kg도 힘들죠. 근데 매일 하면요. 나중엔 10kg도 거뜬해요. 거절 근육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못 거절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때로는 들어줘야 할 부탁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요. 도와주는 게 맞죠.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 거절해. 이것도 극단이에요. 무조건 다 들어줘. 이것도 극단이고요. 중요한 건 선택권이에요. 내가 선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도와주는 거.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 더. 거절했을 때 상대방 반응 보세요. 진짜 친구는요. 아, 그래? 괜찮아. 이래요. 근데 화내고 삐지는 사람은요. 애초에 당신을 존중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리해도 돼요. 마지막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타임갭 전략. 아까 말했죠. 펀 반응은 자동이라고요. 편도체가 전두엽보다 빠르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시간을 버는 겁니다. 누가 부탁하면요. 절대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외우세요. 스케줄 확인하고 30분 뒤에 연락할게. 이게 마법의 주문이에요. 왜냐면요. 30분이면 전두엽이 깨어나요. 편도체가 진정돼요. 그 시간 동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내가 해야 하나? 내 시간과 에너지 투자할 가치가 있나? 거절하면 정말 큰일 날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타임갭 전략은 자동 규칙이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 부탁하면 확인하고 연락할게. 끝! 이게 습관이 되면요.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요. 아, 즉시 반응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신경 가소성이에요. 처음엔 어색해요. 이러면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근데 해보세요. 대부분 오케이 하고 끝나요. 조명 효과 기억하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자, 여기까지가 제 연구 결과예요. 정리해볼까요? 거절 못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설계됐어요. 진화의 결과고 생존 본능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왜 그런지, 어떻게 바꾸는지.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타임갭 전략을 쓰세요. 뇌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거절해도 안전하다. 시간이 걸려요. 한 달로 안 돼요. 6개월,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들어줘도 돼요. 때로는 거절해도 돼요.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당신이 주도권을 갖는 거. 내가 결정한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제가 인간들을 연구하면서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착한 건 좋아요. 근데 자기 희생은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시간도 가치 있어요. 당신의 에너지도 중요해요. 그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존중이에요.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게 진짜 착함이에요. 자, 이제 저는 가볼게요. 다른 흥미로운 인간들을 관찰해야 하거든요.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세요. 1번, 거절은 아파요. 뇌과학적으로요. 2번, 펀 반응은 생존 본능이에요. 3번, 작은 거절로 근육 키우세요. 4번, 타임갭 전략 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저는 당신을 응원할게요. 인간들은 참 신기해요. 약하지만 강하고, 두렵지만 용감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보세요. 아니,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심리학 박사 치타였습니다. 저의 구독과 좋아요는 거절하지 않아도 돼요. 크르릉!